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권에서 전격 실시한다고 합니다. 모르면 못 받는 돈입니다. 이것을 신청하시면 해당하는 모든 분들께 다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 오빠 첫째 아들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권에서 실시합니다. 1금융권은 물론 증권사, 저축은행,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단위 조합에서도 전격 실시한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은행에서 이것을 신청하시면 해당하는 모든 분들께 다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르면 못 받는 돈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엄빠님들께서 평소에 꼭 알아두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 마 오빠 지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2020년부터 책임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피해 금액을 물어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생긴 논쟁이었는데요.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고객의 과실이 없을 경우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신용카드사에서 전액 보상해주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에서도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적용시킨 것이었죠.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개요나 과정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결과적으로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금융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 목소리가 표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일명 자율배상 제도라고 불리는 제도인데, 그동안은 제1금융권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취약했던 시니어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죠. 하지만 2024년 초부터 금융감독원과 제2금융권권 협회, 중앙회를 중심으로 30여 차례의 회의와 실무 작업을 거쳐 드디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자율배상이라는 조건입니다.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보상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제2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오는 스미싱 범죄 중 하나죠. 모르는 사람한테 온 모바일 청첩장 URL 주소를 클릭했을 때 피싱범들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촬영본을 탈취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 범죄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배상을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전액을 주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에서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금융사에서는 고객 확인 절차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운영을 충실하게 했는지를 검토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분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잘했는지 평가한다고 하니 평소에 우리 엄빠님들께서는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살펴볼게요. 사실 신청하는 과정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 창구에 문의하여 제도 적용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으셔야 하고요.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이후에는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피해 환급금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배상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차라리 안 주니만 못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금융사가 배상을 시작하고 일부 책임을 분담하는 기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래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보이스피싱을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112 또는 관련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계셔서 혹시나 하는 피해가 꼭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